오늘 뉴스 이노베이션은 이현석 기자의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배재수 기자의 서초동 언박싱, 박원식 기자의 경제 오디세이로 꾸며집니다. 잠시 뒤 주요 뉴스 짚어보고요. 8월 21일 수요일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홍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에서 이제 집중호우가 예. 또 출근길 직장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예. 정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뭐 종다리 영향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뭐 앵커도 아까 전에도 이제 언급했지만 태풍 종다리가 어젯밤에 사실상 소멸됐지만 이제 열대 저압으로 변하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고요.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뭐 돌풍급 강풍이 지나간 가운데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되면서 전국에서 이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비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일 밤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비를 동반한 강풍도 예상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고온다습한 바람으로 기온은 또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이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분간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열대야가 계속된다. 걱정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 지금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올여름에 코로나19 환자가 35만 명까지 치솟는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달 말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봤죠. 예, 맞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뭐 관련 브리핑을 열어서요. 올여름 코로나는 8월 말까지 확산되다가 이제 점차 감소할 것 같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지청장은 현재 코로나19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고위험군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뭐 치료제와 진단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최근에 이제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뭐 거기에 맞는 코로나 백신을 도입해서 10월부터 접종을 하겠다고 이제 밝혔고요. 이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은 엔더믹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현행 의료 체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질병청도 강조했지만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실내 환기 등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이 10월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추석이 9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가족들이 모이고 이동이 뭐 잦은 때인데 백신이 좀 일찌감치 나와서 접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러한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협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진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현석 기자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출입기자 간담회 소식입니다. 네, 이제 국회의장이 보통 취임하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간담회를 갔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간담회 가는 게 시간이 뭐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뭐 취임하자 바로 뭐 가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은 또 숫자가 딱 떨어지는 날에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기념으로. 근데 우원식 의장이 좀 취임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좀 뒤늦게 간담회를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의장실에서 간간히 뭐 기자회견을 열거나 입장문이나 성명 형태로 소통을 기자들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취임 이후에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연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그동안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할 형편이 못 됐었다. 그래서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로 속에 있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안이 많다 보니까 준비를 아마 뭐 제대로 못해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느라고 했겠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최근에 국회의장들 취임 그 기자 간담회를 살펴보니까
김진표 의장은 20여일 뒤에 했었고 취임한 지 20여일 뒤에 했었고 네네. 박병석 의장과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은 100일 기념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문희상 의장은 초스피드로 했습니다. 취임한 지 닷새 만에 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에요.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오늘 뭐 몇 시부터 했나요? 10시 30분에 잘 아실 국회 사랑제에서 열렸고요. 네. 한 1시간 15분 정도 12시가 다 된 시간쯤 끝이 났습니다. 네. 이 정식으로 열린 첫 기자 간담회였던 만큼 이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네. 보통 점심 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작 시간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10시 30분 딱 1시간 반 정도만 하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작심하고 나왔군요. 네. 여러 현안 관련해서 질문이 막 쏟아졌을 텐데 집중해서 살펴볼 대목이 있다면요. 네. 우선 이 아직도 열지 못한 22대 국회 개원식 이 윤석열 대통령이 꼭 참석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식 그때 국민의힘도 불참한다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참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무기한 이제 연기가 됐죠. 네, 무기한 연기라는 점은 사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당초 지난달 5일에 개원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쟁점 법안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고 또 대통령마저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개회식을 대신 여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는 5선이나 덜 아쉬운데 이 처음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들은 선서도 아직 못 해보고 얼마나 아쉽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입학식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언급한 부분이 이 국회법상 개원식에 꼭 들어가는 부분인 국회의원은 선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 이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읽게 되는 거 이걸 언급한 건데 또 특히 묵념하고 나서 바로 이 국회의원은 선서가 있고 또 국회의장의 개원사 대통령 연설까지 쭉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연설이란 식순위 버젓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했다. 이건 우원식 의장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다. 불편하시더라도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반쪽짜리 국회 개원식은 있을 수 없겠죠. 반쪽짜리 국회 개원식이라면 그냥 당의 그렇죠. 뭐 행사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개원식 일정 잠정적으로 뭐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까? 네, 우선 9월 2일에 정기국회 시작일이 되는데요. 이때 개회식을 아까 대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식으로 개원식을 열자라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국회의원은 선서 등이 아마 이 식순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개헌 관련해서도 그동안 정부 여당과 다소 부딪히는 양상을 보였는데 개헌 관련한 언급은 오늘은 없었습니까? 네, 개헌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개헌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하진 않았지만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개혁의 시발점은 개헌이다. 따라서 원포인트든 부분이든 전면 개헌이든 다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특히 우원식 의장은 개헌 얘기만 꺼내면 이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 심화된 갈등이나 여러 부정적인 지표들 자살률이 높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풀어가는데 정치 개혁이 우선돼야 되고 그것이 곧 개헌이다. 이러면서 계속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개헌 관련해서 대통령과 상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전에 용사는 여야 합의부터 해오라고 넘겼대요. 그런데 이걸 두고 우원식 의장이 내 제안이 거부된 건지 미뤄진 건지 좀 알쏭달쏭하다 이렇게 얘기를 멋쩍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헌 특위를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개헌 자문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역대 국회에서 뭐 개헌 특위가 없어서 개헌이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개헌 특위 열어서 논의는 했지만 4년이 그냥 지나갔죠. 그렇습니다. 뭐 여야 합의부터 해오라고 넘겼다고 하는데 이게 돌려서 이제 거부한 거겠죠. 그렇죠. 사실상 거부 의사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현안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보죠.
우선 이 한동훈, 이재명 양당 대표의 만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협치의 중심에 서 있는 국회의장인 만큼 이 새로 선출된 양당 수장들이 빠르게 머리를 맞대려는 모습 굉장히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고요. 네. 네. 오늘 25일 일요일에 만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여야 간 큰 논쟁거리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우선 이제 오원식 의장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안의 큰 틀 안에서 중립적인 자세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에 서 있기 때문에 네. 현안 하나에 대한 발언에는 좀 거리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만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혹은 낮은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은 확실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모두 인지를 해야 되고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 제3자 추천 방식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를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합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대표적으로는 국회의사당 세종에 건립하는 거 이걸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국회 기록원을 설립하는 거 그리고 국회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과연 국회가 세종시로 언제쯤 옮길까? 네. 궁금하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현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와 판결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서초동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조 출입하는 배재수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초동 언박싱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공무집행 방해와 형법 제16조입니다. 한 여성이 술에 취해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밀자 여성이 되밀쳤는데 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가와 또 형법 제16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관련 확정 판결이 나와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이 먼저 밀었으니까 내가 밀친 건 정당한 게 아니냐는 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대법원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보고요.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기환송 심인 거 보니까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사건은 지난 2022년 재작년 6월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회식 장소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여성 A모 씨가 이 과음한 상태로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다른 손님이 예약한 차량을 타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택시 기사는 승차 거부를 했고요. 해당 여성은 이 자신이 불법 승차 거부를 당했다면서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서 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이 경찰이 예약된 승객이 있어서 불법 승차 거부가 아니라면서 택시 기사를 훈방 조치한 겁니다. 이 화가 난 A 씨가 큰 소리를 내면서 이 도로 방향에 서 있던 여성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면서 항의를 했고요. 네. 이를 이제 동료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쳤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욕을 하며 해당 경찰관을 4차례 더 밀었는데요. 이 검찰은 이를 경찰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걸로 보고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 2심 법원에서는 어떻게 무죄가 나왔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이 불법 승차 거부 신고를 받지 않고 자신을 밀친 경찰이 오히려 부당하고 법을 어긴 걸로 A 씨가 오해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A 씨가 경찰을 되밀친 것은 항의하는 것이니까 형법 제16조에 따라서 무죄로 봤고요.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형법 제16조에 따라 무죄로 봤다는 건 A 씨의 행동이 오인에서 비롯됐다는 걸 인정한 건데 네. 쟁점이 된 형법 제16조는 어떤 법조항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 간혹 죄가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또 죄가 된다는 인식조차 없는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상황을 이제 법이 반영한 겁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이제 허가 대상이었던 주택이 법령이 바뀌면서 무허가가 된 걸 뒤늦게 알게 됐다든가 비디오 방에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안 되는데 이걸 몰랐던 행위 등이
과거에 대법원에서 이 형법 16조로 인정된 판례였습니다. 물론 이제 형법 16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법원의 판결이 좀 달랐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은 A 씨의 사례가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네, 이 대법원은 A 씨가 이제 과음을 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도로 쪽 방향에 있던 여성 경찰관에게 이제 몸을 들이밀었던 만큼 만약 이 동료 경찰이 밀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적법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A 씨가 되밀친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기보다는 이 술에 취해서 근거 없는 항의를 하며 스스로 흥분했던 거라고 봤고요. 네. 이 아울러서 이제 경찰의 행위가 부당했다고 오인할 만했다고 해도 이 경찰이 한 번 밀쳤는데 욕을 하면서 4차례까지 밀친 것은 정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사무소 정의 정지웅 변호사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형법 제16조의 적용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주지 폭력의 공권력이 위협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언박싱 주제로 넘어가죠. 어떤 주제인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 국민참여재판의 무게입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다면 네. 이 상급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나온 판결은 상급심이 뒤집으려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라 이런 뜻이 담긴 거군요. 네, 그만큼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무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인데요.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이 소송 대상인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이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모 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 사업이 있다고 말해서 8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20대 구입비를 빌려주면 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말이었고요. 결국 31억 5,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약속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 2심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 일치를 받아들여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는 이 A씨가 피해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어서 사기죄의 구성 요소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추가 증인신문을 했고요. 결국 1심 판단을 뒤집어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선고된 이 1심에 대해서 이 항소심은 2심이 추가 증인신문을 하는 게 적절한가 그런 여부였는데 이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2심의 추가 증인신문은 이미 1심에서 끝마친 신문이기 때문에 추가 필요성이 없었던 만큼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봤고요. 아울러서 이제 배심원들이 오랜 시간을 수기해서 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분명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이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대법원이 잘 판단한 거라고 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언박싱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오디세이 순서입니다. 박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엔 멀리 거제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주로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즉 키오스트라 부르는데요. 이곳의 네. 대양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키오스트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네. 이희성 키오스트 원장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해양과학기술 종합연구기관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우리나라 연안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였으나 대형 연구선이 갖춰진 이후 태평양, 인도양, 남북극 그리고 심해까지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키오스트는 극지 연구소를 비롯해서 동해와 남해 연구소,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 연구소가 있는데 이번에 다녀온 곳은 남해 연구소입니다. 네. 이번 취재에서는 이제 종합해양연구선이 이사부호를 둘러봤다고 들었는데요. 이사부 명칭이 그 신라 장군 이사부에서 따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신라 시대의 장군으로서 이렇게 우상국 즉 울릉도를 복속시킨 장군으로 유명하고요. 지금 현재 독도에는 이사부 도로도 있습니다. 이사부호는 1년 중 대부분을 대양에 나와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요. 이번에 마침 때가 맞아서 이사부호에 승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잠시 독도에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 명칭이 있습니다. 예, 독도 동도에 있습니다. 동도에. 네. 그리고 이사부호는 길이가 100m고요. 굉장히 큽니다. 언뜻 보기에. 그리고 5,894톤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취항을 했습니다. 이사부에서 승선에서는 이제 선원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강동진 키오스트 부원장으로부터 이사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그런 기후 변화나 기후에 관련된 연구들, 그다음에 광물 자원을 찾기 위한 연구,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 권한을 확보를 위한 그런 연구들이 이사부호를 활용해서 주로 대양에서 그리고 여기 뭐 전부 다 인도양이나 태평양 대양에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사부호는 취항 이후 지금까지 지구 8바퀴를 이렇게 바다를 누볐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다중 음향 측심기를 비롯해서 해상 중력계, 초음파 유속계 등 다양한 해양 장비가 갖춰져 있었는데 이른바 흔히 우리 육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연구 시설을 배 위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사부호는 그동안 인도양에서는 해저 열수 광성을 탐사했고 서태평양에서는 만감각을 탐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사부의 연구 중에서 인도양 해저 열수광상 탐사는 어떤 것인가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여기서 김종우 키오스트 책임연구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수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물이 실제로 이 금속 광물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분출하는 어떤 모습을 내고 있고 그 주변에서는 또 이 열수의 화학 성분을 근간으로 또 미생물이 형성이 되었고 그 미생물을 이제 먹이로 하는 이런 또 열수 생물 분재들이 발달해 있는 것이 네, 이 열수구는 이제 해저에서 40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모습입니다. 이 열수구 주변의 생물을 탐구함으로써 심해의 극한 생명 자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른바 생명의 기운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키오스트는 인도양 공해상에 모두 11곳의 열수 광채 형성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7곳을 올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키오스트의 대양 연구가 관심을 모으는 게 심해 광맥 발견에 공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양의 연구가 생물 자원에 관한 것이었다면 서태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탐사는 해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광물을 캐기 위한 탐사입니다.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망간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해저에 쌓인 망간각에는 코발트나 니켈, 히토리오 같은 금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영탁 키오스트 대양자원연구부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그 생성 연도를 보면 한 7천만 년에서 작게는 한 4천만 년 정도 그 정도 생성이 돼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맵에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이 갈색빛깔로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세계 해저에 지금 망간각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광물을 가지고 있는 이 서태평양 지역이 PCG라고 해서 그 주로 망간각들이 몰려있는 해저선 분집이 되겠습니다. 네, 고 부장은 고코발트 망간각의 개발 유망 광구 선정을 통해서 배타적인 자원 개발 관리 그리고 고부가가치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이 망간각을 표면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망간각은 서태평양 감해 북동쪽에 있는 마젤란 해협에서 캐는 8천만 년 된 망간각이라고 합니다. 키오스트가 탐사를 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이러한 망간각이 여의도 면적의 350배 정도 되는 넓이에 넓게 이게 분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망간각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망간각이라는 광물이죠? 광석. 흔히 말하는 지상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철을 캐지 않습니까? 그게 바다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해상에 있어도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이제 캐내면 일단은 이 탐사 단계고요. 네. 개발에서는 또 다른 또 단계가 있긴 한데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개발한데 네.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키오스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가 또 인도양에서 미국과의 공동 관측 작업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미국 측이 먼저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강동진 부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 사고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 노아에서 2016년부터 꾸준히 이제 우리 키오스트에다가 저부커를 해왔습니다. 인도양 연구를 좀 같이 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노아라는 것은 미국 해양 대기청인데요. 세계 최고의 해양 연구기관입니다. 한미 공동 관측의 목표는 동북아시아 기후 예측력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박이나 인공위성, 해양 관측 로봇 등을 통해서 열대 서인도양 해양 환경 변동 특성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현장 취재에서 또 다른 곳도 방문하셨다면서요? 조금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네.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해양 플랜트 산업지원센터입니다. 네. 이게 어떤 연구기관인지 조명익 해양 플랜트 산업지원센터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처음 설립된 목표는 굉장히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선 해양 플랜트 관련된 기자재, 그 다음에 제작 이후 전후에 이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그를 통한 이제 산업계 분적 지원을 목표로 저희 센터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해양 플랜트의 운송부터 그리고 운영, 유지, 보수, 해체를 포괄하는 전 주기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오디세이의 박원식 기자였습니다. 내일 날씨 알아보죠. 오영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그리고 제주도에는 모레 금요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와 제주 지방으로 최고 60mm, 그 가운데서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은 많은 곳 8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으로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절기처서가 내일이지만 이 남동풍을 타고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다음 주까지 폭염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 강릉 구미 36도, 서울 30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